광주시가 꾸준히 무등산권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실사가 오늘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한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인증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분이시죠. 전남대학교 허민 부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무등산권 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해 오셨는데 이 무등산권이 네, 갖고 있는 이 지질학적 가치를 먼저 한번 네. 이야기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동안 7년 정도 네. 이제 유네스코를 위해서 열심히 서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광주 전남이 갖고 있는 우리가 무등산 권그래 가지고 일단 이건 광주뿐만 아니라 화순 담해안이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학순 가치는 첫째로는 이제 무등산 주상들레대가 세계 최대 규모에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순 서유루에 있는 공룡 화석지도 유네스코 잠정 목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세계 최초의 가속기록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운주사라든가 그다음에 고인돌 공원도 세계유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적벽이라든가 그다음에 충효동 도요지 그리고 뭐 그 풍열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너들 같은 것들이 뭐 세계적인 규모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국내적인 규모도 있고 그래서 총 체제로 보면은 이런 지질 명소하고 그다음 지질 명소를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오랫동안 7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네. 오늘 이 4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현장 실사가 어떤 최종적인 관문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그렇,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네. 현장 실사에서 평가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도 좀 알려 주시죠.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다마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올 초에는 1차적으로 우리가 낸 신청서에는 평가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이 이제 마지막 현장 평가인데요. 4일 동안 주로 뭘 보냐면은 그동안에 그 자체 평가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여기시 이제 그 가치를 잘 가지고 있네. 그다음에 관리 운영 잘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여기 하는 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질 관광, 그다음에 홍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명소별로도 잘 이루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질 트레일이라든가 지역 특산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과연 이곳이 다음에 전생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예비 실사들을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봤던 부분들 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이게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이번 현장 실사가.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1차 서류 심사 평가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 현장 평가하고 해가지고 거의 두 개를 합해서 점수가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그래도 비중은 이 현장 실사가 훨씬 더 큽니다. 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서 뭐 보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이 예. 무등산권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광주가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도 하고 여러 가지 광주 브랜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왜 많은 곳에 보면 세계 유명 관광지가 되어 있느냐. 네. 여러분 가서 보시면 대부분 관광지는 유네스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거는 뭐냐면 유네스코 자체 홍보도 하고 네. 모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홍보비는 안 들죠. 그만큼 세계인이 오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 되는 것인데 네. 자연적으로 자긍심 살아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람이 많이 오므로 해서 지역 네. 경제 활성화되고 우리가 같이 살아나는 그러한 그 일거양득에 네. 커다란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요. 다시 말하면 무등산권의 어떤 지질학적 가치 그리고 또 네, 문화적 가치를 세계가 인증하는 것이 바로 이 유네스코 등재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제주도를 보더라도 네. 제주도가 그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됐고 네. 2010년에 세계 질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100만 명, 200만 관광객이 한 1000만 명으로 좀 이렇게 증가됐잖아요. 물론 네. 이제 많이 증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만큼 세계의 눈이 또 유네스코가 자연히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네. 쏠리게 되는 것인데 저희 지역도 그러한 시너지를 위해서 광주를 중심으로 남양, 말순, 전라남도 같이 잘 사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광주와 전남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바탕이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장 실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네. 과정을 통해서 또 언제쯤 네. 이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끝나고 나면 올 후반기에 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그 위원회에서 1차, 2차 점수를 합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비교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거기서 약간 가채점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내년 초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대회에서 최종 인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들이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앞으로. 네.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광주 시민들 모두 또 화순 담양도 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남 네. 도민들의 어떤 그 성의, 열성 이런 부분들도 최종까지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튼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 합니다만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한 점은 여러 지역민들과 함께 상호 협조해서 하나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네. 담양이나 하순이나 무등산을 중심으로 지질 지오 트레일, 제주 올레길 같은 그런 지질 트레일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곳에서는 곳곳에가 지을 명소도 있지만은 왜 지오 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지오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서 이제 어떤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청년 일자를 창출하고 네. 그다음에 나아가서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역시 뭐니 해도 우리 지역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총장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 느끼는 게 이번에 유네스코의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과학적인 네. 성과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리고 광주 전남의 미래 산업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질 명소가 있고, 그다음 역사 문화를 비지질 명소로 또 지정해 놨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5.18에 이제 우리가 민주화도 네. 집어했는데, 이게 결국은 함께 광주 정신이 함께 가는 거죠. 무등산과 함께.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주 담양 하순이 어우러지면서 함께 가는 그런 어떤 그 우리 정신 문화와 동시에 자연유산을 함께 가는 그러한 네. 그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선 것 같은데 오늘부터 네네. 열리는 이 현장 실사 꼼꼼히 잘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지질학교 회장인 전남대학교 허민 부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